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원사회가 되고 열린사회에 이제 우리가 머물게 됐는데 그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공존의 질서를 높여가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자꾸 이렇게 높여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였던 김태길 교수님이 성숙된 사회 가꾸기 운동을 시작을 해서 얼마 동안 이끌어온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제가 바꿔서 하는 말이 민구하니 공존의 질서를 높여가는 책임, 그걸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존의 질서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또 왜 그렇게 무슨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후진국가 제일 첫째 단계가 있는데요. 이건 민구하니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지배하고 삽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못 가진 사람을 지배하고 삽니다. 또 무슨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못 가진 사람을 지배하고 살고 뭐든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정치가 되게 되면 군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경찰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나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우리도 그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다 이제 이 사회가 무너진 거 연진관이 4.19 학생혁명 때에 이거 이제 거의 아니라는 거 무너집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 갑을 사회라고 많이 얘기하죠. 갑질이라죠. 뭐든지 힘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두고 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뭔가니 자유를 못 가지고 삽니다. 자유를 가지는 힘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힘을 못 가진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유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유가 없습니다. 권력을 못 가진 사람이 자유가 없습니다. 또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자유당 때 이승만 박사가 있었죠. 이승만 박사가 정치적으로 왜 실패했는가? 당신 후계자 되는 사람이 이기붕 씨입니다. 그 이기붕 씨에게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니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자네는 경찰을 쥐고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도 여기서 하니까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군대를 지배할 테니까 너는 경찰을 가지고 있으라고. 누가 우리 정권을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4.19 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가 바로 지금 그 사회입니다. 김정일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들이 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때 나도 신문에서 보니까요. 그 북한의 김정일이 우리 대표단 보고 뭐라고 연대하십니까? 우리는 선군사회라고. 내가 군대를 쥐고 있는 동안 우리 정권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들의 김정은이 또 어떻습니까? 내가 군대만 쥐고 있으면 우리 정권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걸민구간이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은 사회가 없습니다.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 못 가진 절대 다수가 벌물 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불란서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불란서 사회 때 그 혁명이 있죠? 나는 좀 옛날이니까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불란서 혁명 때 신문에 실렸던 만화가 우리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거 봤습니다. 어떤 만화인지 아세요? 빼짝 마른 농사꾼이 말이죠. 농부가 지게를 지고 있는데 그 지게 위에 피등피등하게 살찐 세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하니 왕족입니다. 한 사람은 귀족입니다. 한 사람은 신부입니다. 이 살찐 세 사람이 지게를 타고 있는데 빼짝 마른 농사꾼이 어떻게 지킵니까? 바로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4.19 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회가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다음 사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 사회로 올라오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되는가? 이 사회를 힘에 맡기지 말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위 법치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회가 성장하는 둘째 번 단계입니다. 우리도 4.19 이후엔 민관이 법치사회 전 변했습니다. 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사회가 떠듭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민관이 정권입니다. 정치가 법을 가지고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4.19 이후에 노력하고 애써서 어디까지 올라왔는 거아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한 게 민관이 민주화 투쟁입니다. 민주화 투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겪고 있는 건 민관이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제하려고 그러고요.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 못 가진 자꾸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내려가게 되면 후진 사회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치사회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야 이제 우리가 선진 국가가 되고 선진 사회가 되는데 이건 우리 세대는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나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선진 사회가 되고 여러분이 행복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 올라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있느냐 없느냐? 이 사회는 선진 국가들이 다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스웨덴이라든지요, 덴마크라든지요, 이런 나라들, 노르웨이 같은 나라 가보세요. 이 사회는 아닙니다. 다 이 사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회를 뭐라고 하니? 질서사회라고 합니다. 이 질서사회라고 하는 건 민관이 법이 다스리는 사회나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가 아니고요. 질서사회를 민관이 교육자가 책임을 맡는 사회입니다. 종교인이 책임을 맡는 사람입니다. 대학이 책임을 맡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법 없이도 사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로 움직입니다. 그 여러분이 종교단체에 가게 되면 법이 없지 않아요? 우리 대학에 와도 법은 없거든요. 다 질서로 살고 있거든요. 좋은 나라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우리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시대에 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질서사회로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한번 권력사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가를 가지 못하고 후진국가가 됩니다.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국민소득이 3만 불만 되면 선진사회 간다. 그런데 그 질서가 없는 사회에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범죄가 더 많아집니다. 지능범죄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지금 우리 사는 거 보세요. 사회 악이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사회입니다. 그럼 이 질서는 여기서 오는 건데 무슨 사회입니까? 이건 윤리입니다. 도덕사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또 역사적으로 말하면 관이 휴머니즘 사회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 때 자유를 달라 하는 건 민관이 이 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평등을 달라 하는 건 민관이 이 사회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박의 정신을 달라고 하는 사랑의 정신을 얘기한 건 민관이 질서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대에 오게 되면요. 내가 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선한 질서를 위해서 모든 사회악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사회악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민관이 폭력입니다. 힘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민관이 거짓입니다. 이 거짓과 폭력은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이제는 한 가지는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위에 올라가는데 이제 이걸 이끌어주는 사람 여러분 시대에 오게 되면 민관이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같으면 창조적인 소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한 역사가 이끌어가는데
높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창조적인 소스입니다. 이제 그 사회를 위해서 지금 모인 거 아니 우리 사회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 대학의 경쟁입니다. 이 대학의 경쟁이라고 하는 건 창조적인 소수를 키우기 위한 지성적인 경쟁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이전 몇 해 됐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 교수가 한 사람 있는데요. 독일서 쭉 공부를 하고 독일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교수를 하는 동안에 학회가 있고 세미나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자주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몇 번 미국 대학도 가보고 오더니 할머니 나 만나더니 그래요. 선생님 15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150년 전에는요. 미국이 어떻게 독일을 따라가? 그러니 강감하게 미국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미국 가보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은 독일이 미국 못 따라가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봐도요. 앞으로 100년 동안은 도저히 독일은 미국 못 따라갑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 대학 경쟁에서 독일이 진 겁니다. 그럼 대학 경쟁에서 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성적인 지도자를 미국은 키웠는데 구라파 대학들은 키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세계적인 경쟁이 대학 경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대학 경쟁입니다. 중국이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세계 100대 대학 가운데 몇 개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100대 대학 가운데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마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플러스도 아마 하나는 둘입니다. 미국은 100대 대학 가운데 20개, 3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 경쟁에서 진 겁니다. 그러면 뭐하니 창조적인 소수를 대학이 만드는데 경쟁력에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경쟁은 그렇게 강합니다. 이제 이 사회가 주장하는 건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 사회가 주장하는 건 민구하니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 사회는 정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힘의 사회는. 이 사회의 정의가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셋으로 나눠집니다. 공산주의는 정의를 어떻게 보는 거 아니? 평준화가 정의의 목표라고 봅니다. 정의는 왜 필요한가? 뭐든지 평등화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정의는 뭡니까? 누가 자유를 더 많이 누느냐? 자유를 더 많이 주는 것을 정의의 표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미국의 전통을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 요새 제일 걱정거리가 총기 사건이거든요. 고등학생들도 총 쏘고 말이죠. 뭐 흑인, 백인 가운데 총 문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뭐라는 거 하니 저런 사건이 자꾸 생기는데 왜 총기를 단속하지 않나 말이죠. 우리 같이 총 못 가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지게 해두고서는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미국 사정을 몰라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이 총 가지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걸 못 가지게 하는 건 자유를 구속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총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지고도 사건이 안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마 미국 교수 가운데 90%는 다 총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총 안만 가져도 그 사회는 사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너 총을 못 가진다. 그 자유를 구속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가지라고. 그러나 사건은 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번 불행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그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를 맹구하니 어떻게 더 많은 국민이 자유를 누리냐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에 올라가게 되면 또 다릅니다. 이 사회에 올라가게 되면 정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말이죠. 이쪽은 정의는 평등을 위해서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위해서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건 뭔가? 이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다운 종교가 준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이 정의는 뭔가 하니
정의는 왜 필요한가? 인간에 대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정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유교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불교도 받아들이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학 지도자들이 바로 그걸 줘야 합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여러분은 일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가가 됩니다.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고통이 있더라도 나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비와 사랑의 길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미국 가시게 되면 이제 LA에 많이 가시는데요. LA 부근에 가면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자그마한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시청 앞에 길다란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원에 세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동상은 누구하니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지도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구 동상이 있는가 하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구 동상이 있는가 하니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난 거기 가서 그걸 보고서요. 이 중소도시긴 하지만은 이 작은 도시 사람들이 하나는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고 하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닌 인도 사람의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 그거의 그 사회의 장점입니다. 높일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운동을 해서 고생했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지금은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요. 흑인 여자 국무장관들이 나오고 그분 말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생긴 것은요. 옛날 그분이 민족 국가를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가 오렌지 농원이었습니다. 그 오렌지 농원에 한 주인을 찾아가서 나 한국서 온 젊은이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인데 나 당신의 농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좀 아르바이트 하게 해달라고 정성껏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고든 것 같고 그러니까 일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니면서 우리 농장에 안이라고 하는 한국 젊은이가 한 사람 와 있는데 우리 미국 젊은이는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뭐 정성을 다한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젊은이가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 사람들이 그때 그 젊은이냐고 말이죠. 그런 고마운 젊은이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거기 섰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새 며칠 전에 신문 보셨어요? 영국에 가게 되면요. 영국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공원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영국의 지도자들 존경하는 사람들의 동상이 쭉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영국 사람이 하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난 그거 보고서요. 마음으로 정말 감격했어요. 이거 역사가 가는 길이다 말이죠. 간디는 누굽니까? 영국에 대해서 내내 독립운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영국 사람들 가운데 처칠의 동상도 있고 누구 동상도 있는데 이 몇 사람 가운데 누굴 제일 존경하느냐? 영국 사람들 전부가 간디를 존경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영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식민지를 했던 간디의 동상인데 너희 누구를 존경하느냐? 간디를 존경합니다. 간디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긴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저도 보았는데요. 지금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간디 선생이 세상 떠나니까요. 화장을 했습니다. 재를 다 담아가지고서 인다스 강가에 가서 들고 가니 그 재를 뿌립니다. 뿌리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인데 뭔가 하니 모든
거짓과 폭력은 사라지고 진실과 사랑이 영원히 남는다. 그게 간디 일생입니다. 그건 인류의 희망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정신이 바로 있어서 지금 영국의 간디 선생의 동상에 서고 그랬습니다. 좀 높은 뜻이지만은 여러분이 좀 뜻은 높이 가져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21세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바꾸어 주실 거고요. 가장 사는 보람을 여러분 자신이 느끼실 겁니다. 크게 내가 성공했다, 뭐 업적을 올렸다, 그건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는 나라, 그 사회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역사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21세기는 적어도 사랑에 있는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주시면 우리 역사는 많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조국은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